자, 그래서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6곡이 들어가 있는 MP3 플레이어 중에서 6곡을 아까 전에 순서 있게 들었다. 이번에는 순서 없이 그냥 내가 아무 곡이나 들어도 된다. 뭐 첫 번째 들으나 세 번째 들으나 나는 그냥 그 곡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순서가 있이 뽑았을 때는 6곡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순열에 의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나오죠. 처음에는 6곡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곡 들을 수 있고 4곡 들을 수 있고 여기까지는 앞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가만히 봤더니 자, A, B, C를 들으나 A, C, B를 들으나 B, A, C를 들으나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그냥 A, B, C를 들은 거예요. 로또 개념이죠. 로또가 공이 1, 3, 5가 나오나 5, 3, 1이 나오나 그냥 1, 3, 5가 나온 거죠. 나오는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로또에서는. 즉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게 카운팅이 되는 사건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사건 없이 그냥 무조건 공이 몇 개 나오면 되는 사건이냐 이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카운팅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조합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한 3개의 곡이 다른 순서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요. 자, 6곡 중에서 3곡을 선택했는데 이 안에는 실제로 총 6가지가 다른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6 컨비네이션 3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예요. 6개 중에 순서대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같은 게 6번 나온다. 자, 다시 정리를 할까요? 잠깐 앞에 보세요. 잠깐 앞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순열은 이해되셨죠, 이제? 자, 처음에 곱셈의 규칙 이해됐죠? 곱셈 규칙에서 하나씩 빼는 게 순열이다. 순서대로 하나씩 빼는 게 순열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복 없이 이렇게 똑같은 경우의 수를 이런 순서가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순열이 되는 거고요. 순서가 의미가 있다. 순열. 이거 뭐 이렇게 오나 이렇게 오나 난 상관없어. 얘를 그냥 하나로 볼래. 이렇게 중복 얘를 하나로 볼래. 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순열에서 이만큼의 숫자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숫자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순열에서 120개 중에서 6개는 각각의 번호마다 6개가 중복되는 게 있다. 따라서 그 중복되는 것들을 없애줘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수식을 외우지 마세요. 수식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왜 팩토리얼로 나눠주지? 왜 순열해서 저렇게 되는 거지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밑에 되게 어렵게 나와 있죠? 공식을 가지고 공식으로 이해하면은 못 풉니다.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논리적으로 저게 왜 쓰여 있는지를. 자, 순열인데 조합은 순열의 그 밑배예요. 순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하나의 밑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합은 순열 중에서 똑같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빼주는 경우를 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순열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자, 포함으로 따지면 제일 먼저 경우의 수가 1번이고 곱셈 규칙 안에 순열이 존재하고요. 순열 안에 조합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레벨로. 자, 그렇게 됐을 때 조합은 어떻게 돼요? 순열에서 요거면 딱 좋은데 이 안에는 똑같은 순서가 있는 게 총 3곡이면은 3팩토리얼, 즉 6개의 똑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요만큼 나눠줘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다 요거를 하나로 우리가 통합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 B, C도 있지만 B, C, E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빼주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의 수가 이만큼 존재하니까. 자, 이게 조합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K대학 경영학부 통계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서 2명씩 한 조를 이루는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몇 개의 경우가 수가 있는가요? 카운팅의 기본 룰입니다. 어떻게 돼요? 20명이니까 자, 아무나 한 명 뽑아요. 그럼 몇 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예요? 20명. 그 다음에 또 한 명 뽑아요. 몇 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19명이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20 곱하기 19. 총 380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중에서 2명이 순서가 같을 경우에 홍길동, 이길동, 이길동, 홍길동은 2팩토리알입니다. 2팩토리알이니까 그냥 2죠. 자, 그래서 순서 없이 2명씩, 즉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짝을 짓는 거니까 이 사람 먼저 뽑고 이 사람 나중 뽑으나 이 사람 먼저 뽑고 이 사람 나중 뽑으나 상관없죠. 지금은 순서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순열을 쓸까요? 조합을 쓸까요? 순열 말고 조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체 순열의 카운트 개싱 중에서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되셨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학을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머릿속으로 다 기억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전부 다 오픈북이라 그랬죠? 공식은 책 보고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치면은 순열에 대한 그 수학 공식 다 나와 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고.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왜 저런 카운팅 규칙이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걸 우리가 카운팅한다 그랬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중에서 어떻게 끼리끼리 묶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카운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순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카운팅하는지, 순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순서가 의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카운팅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자, 45개의 로또를, 번호를 가진 로또에서 6개의 숫자를 고를 경우의 수는, 자, 45개에서 6개의 숫자를 고르니까 어떻게 돼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앞에 봤던 것처럼 우리 C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C는 컨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의미에서 C.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4 컨비네이션 2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은 P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45 C라고 하지 말고 우리 컨비네이션 있어 보이잖아. C 그러지 말고 폼생 폼사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면 돼. 45 컨비네이션 6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5 퍼뮤테이션 6분의 6.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무슨 말이죠? 45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거는 45개 중에 6개를 순서이시 고르는 거를 고르면 되는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거를 6팩토리알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였죠? 여태까지 했던 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814만 5천 개의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즉 45가지 공 중에서, 그러니까 1번부터 45번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순서 없이 그냥 6개의 공을 뽑았을 때 경우의 수는 800만 분의 814만 5천 분의 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 1등은 뭐예요? 번호가 딱 하나죠. 1등 당첨 확률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 가능성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죠.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가능성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운팅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률을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카운팅하는 걸 통해서 확률을, 그러니까 밑에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고요. 이제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분자에다 뭘 넣고 분모에다 뭘 넣지를 이거를 계산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즉 전체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 카운팅은 전체 로또를 가지고 45개 로또에서 6개 숫자를 고를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요? 800만 번의 경우가 있다. 이 중에서 1등은 몇 번이 나왔어요? 딱 하나뿐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814만 5천 분의 1, 한 건이니까. 1등이 두세 개 없죠? 1등은 하나죠. 번호 하나죠. 지금 번호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첨된 사람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같은 번호를 썼으니까. 근데 번호는 무조건 하나 번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0.0000000012죠. 이거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적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은데 로또 탄 사람은 많고 번개 맞은 사람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인데 내가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다. 피뢰침이 많아서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네. 비슷한 경우에서. 번개 떨어지는 확률보다 로또 사는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정답. 뭐냐면 번개는 빈번하게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가 때리는 숫자보다, 번개가 치는 숫자보다, 번개도 800만 번 치면 그 중에서 몇 사람 죽을 거예요. 근데 번개 치는 숫자가 적다는 거죠.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 됐죠? 근데 로또는 몇십만 명, 몇 천만 명이 사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많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답, 맞았어요. 굿. 자, 이 6개 숫자 중에서 3개 숫자가 동일할 경우가 5등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45분의 3.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죠? 그냥 모르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쩍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자, 뭐냐면 6개 중에 3개는 로또가 당첨된 번호여야 되죠? 맞죠? 로또 당첨된 번호는 몇 개예요, 총? 6개잖아요. 그죠? 6개 중에 3개 번호는 당첨된 번호랑 일치해야 되고,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를 뺐으니까 나머지가 전체가 몇 개예요? 45개에서 6개는 로또 당첨 번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고 39개 중에 3개가 아무거나 맞으면 되죠. 이해 되셨어요? 로또 당첨 번호는 로또 당첨 번호 6개 중에 3개만 일치해야 돼요. 4개 맞추면 4등이에요. 알죠? 5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개 중에 무조건 3개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딱 3개만 맞아야 돼요. 2개도 아니고 딱 3개. 그죠? 그러니까 총 로또 번호 6개 중에 3개를 순서가 있다 없다? 없이 맞추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뭐래요? 나머지 39개 공 중에서 아무거나 3개 맞추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6개 공이 나오죠. 이걸로 헷갈리셨죠? 또는 45분의 3 이걸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파악해 보면 맞은 것 중에 3개, 안 맞은 것 중에 3개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설명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시면 5카드 게임이 있어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들은 아는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딱 뭐냐면은 10, J, Q, K 1번 요거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어디에? 카드마다. 카드는 총 그림이 지워버렸네. 그림이 4가지라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모양에 한 개만 존재하죠?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전체 컨비네이션 5개 5카드를 고르는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됐고, 한 카드 중에 하나만, 즉 스페이드에 하나만 존재하고요, 하트에도 하나만 존재하고, 근데 총 4개 중에 하나만 나오죠. 스페이드가 되든 하트가 되든 클로버가 되든 다이아몬드가 되든 그 4가지 중에 하나의 모양을 선택하고 그 모양 중에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총 259만 8천 분의 총 4개만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뜨는 사람은 없죠. 저도 카드를 50 가까이 쳐봤지만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요건 한 번 봤어요. 스트레이트 플러시 딱 한 번 봤어요. 평생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만큼 카드를 그만큼 안 쳤다는 거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카드만 치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10J3KA가 아니고요. 2, 3, 4, 5, 6 또는 3, 4, 5, 6, 7 이런 거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의 경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총 9개가 나옵니다. 자, 그거 9개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까 전에처럼 곱해주면 되죠.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복잡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는 공식에 의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몇 중에 몇 개가 뽑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앞에 나온 이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카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카드 어떻게 하는지. 아는 남학생들은 단순하게 원페어,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원페어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자, 풀하우스 계산하는 방법 보면은 투페어. 자, 이렇게 계산해주고, 원페어는 13개 중에 하나의 숫자를 고르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고, 모양 중에 2개가 선택이 되고, 이런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 유튜브에다가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나중에 궁금한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서 잘 보시고, 요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한번 잘 생각해서, 해보면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원페어 당첨될 확률은 42%입니다. 예. 자, 확률은 그래서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확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잘 계산하느냐 하는 건데, 전체 개수랑 사건이 일어날 개수를 세야 되니까 가능성을, 그때 필요한 방법이 카운팅하는 거다. 근데 카운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곱셈의 규칙을 이용하면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순서가 있이 계산하는 방법, 순서가 없이 계산하는 조합,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곱셈 규칙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